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곤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질의에 참여한 홍명보 감독은 감독직 수락 과정에 대해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를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것이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2위로 평가받았든지 3위였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임생 위원 기술 총괄이사로부터 제가 1위라는 것을 들었기에 감독직을 수락한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혜를 부인하며 저는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전의 경험들을 비춰볼 때 불공정하다거나 특혜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11차 전력강화위원회의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 선임에 행정적인 착오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는 문제 없었지만 이임생 총괄이사가 맡았던 11차 전력강화위원회와 최종 감독 선임에 행정적인 오류를 느끼고 인정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감독 결정 과정을 물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홍명보 감독은 그동안 회의록을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국회에서 회의록을 듣고 봤다. 개인적으로는 10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11차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전력강화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임명장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10차 전력강화위원회까지 위원들의 발언이나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점은 감독 사임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 감독은 성적이 좋지 않다면 언젠가는 경질이 된다. 내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대표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홍명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자신은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홍명보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한 정 회장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향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국제현상공모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HDC 사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축구협회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비와 시비 그리고 자체 재원까지 동원해서 약 1,550억 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0년 3월에 축구협회가
천안의 부지를 이제 지정하고 난 후에 축구센터 마스터플랜 건축사 건축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국제 공모를 시행을 했고 6월에 네덜란드의 UN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하는 사업 과정에 현대산업개발 HDC라는 특정 회사의 명칭이 계속 여러 문서에 등장한다는 점이 의아했다며 2020년 3월 13일 축구협회에서 해외 건축사에 발송한 서한을 보면 홍 감독 당시 축구협회 CEO의 명의로 4개의 해외 건축사에 이 공모를 타진하는 문서가 발송됐고 이 국제 공모에 최종 선정된 UN 스튜디오가 당시에 이 문서에 대해 답신을 하는데 수신된 곳이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전체적인 이 공모의 공식적인 과정에서 실무적인 수신을 받은 것이라며 2020년 11월 24일 UN 스튜디오가 다시 과업범위 및 수수료 제한이라는 계약 조정 문건, 비용에 관한 문건을 축구협회에 발송하는데 이 문서 또한 현대산업개발도 동일하게 수신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해당 문서의 4번째 페이지를 보면 현장 방문 관련 내용에 대한축구협회,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한국의 설계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일정량의 한국 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곳에 다시 특정 회사 명칭인 현대산업개발이 등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문서의 6쪽에는 야외 운동장 설계는 지난 9월 25일 현대산업개발과의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논의하고 등의 구체적인 설계에 관한 논의 내용이 등장한다며 지속적으로 이 지금 실무 논의 과정에 지정된 업체와의 과정 중에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정 회장을 향해 공식적인 국가적인 축구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정 회장이 지금 운영하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에 오고 가고 있다며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의 임직원들에게 축구협회의 센터 건립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개입해서 실무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축구협회를 최대한 잘 도와줘서 우리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도와주라고 얘기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배 의원은 축구협회는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개인적인 지역 조직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대한민국 축구의 강령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조직인데 굉장히 아주 자발적으로 업체 직원들이 동원이 됐다며 축구 팬들이 정 회장이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공사를 구분 못하고 지금 축구협회를 사유화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배 의원은 천안축구센터 현장 소장이 왜 현대산업개발을 퇴사한 사람이 하고 있냐는 등 축구협회라는 공적단체의 주요 인사들을 현대산업개발 관련 인물이 맡고 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일침을 가했고 도와줬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공적단체의 일을 사기업이 도와줬다고 한들 가담해도 되는 것이 맞냐는 것이냐며 협회라는 공적단체를 사유화하지 말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